네, 3월 1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로 연일 법원 검찰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관행대로 다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라라는 업무 지침이 내려와서 또 한 번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윤석열 개인만을 위한 원포인트 결정이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김경호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형사소송법 관련된 내용 이후에 입법 과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워낙 바쁘셔서 오늘도 저희가 전화로 변호사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변호사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이 한 뒤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특히 71년 동안 법원이 날로 계산을 해왔던 것을 지귀현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제 다시 또 뒤집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스스로도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죠. 지귀현 판사는 네. 판사의 역할은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지. 헌법의 정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갖다 끌어가지고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국회의원이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 201조의 2에 7항의 명문의 규정으로 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네. 날로부터 네. 반환한 날까지 불명의 데이 네. 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도 기간의 계산에 구속영장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네. 명문으로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 1일로 산정한다. 즉 데이 날로 계산한다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판사가 헌법 정신이 투철하더라도 그거는 국회의원이 입법을 할 문제이지 네. 지귀현 판사가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을 뛰어넘는 이러한 입법론을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었다. 예,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혐의에 분명히 해당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속 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어거지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런 주장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판사는 네. 기본적으로 판단의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냐 먼저 이걸 판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내용상으로도 적법하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지귀현 판사는 지금 구속기간을 만료해서 그것도 자기가 해석이 하는 입법으로 데이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초과해서 기소했다. 그래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네. 반드시 그 다음 단계 내용상 구속 사유도 있느냐.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기관의 시간이 아니고 법원의 관할입니다. 법원의 시간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 구속에 대한 절차적 판단뿐만 아니고 네. 내용상 판단도 해야 되는데 네. 이 내용상 판단을 걷어차버렸다. 무책임하다. 네. 자질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박근혜 때는 헌법 공부하느라 정말 여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형사소송법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구속기간 산입 방식과 관련해서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좀 제작진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검찰 실무 관행에 따르면 윤석열 체포가 15일 오전 10시 33분에 됐기 때문에 구속 만료 시점은 28일 10시 32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규현 판사의 해석은 그것이 아니라 15일 10시 33분에 체포되었으므로 구속 만기는 26일 09시 07분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 도표를 변호사님도 갖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요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날 네. A로 해석하면 그 도표의 윗부분, 네. 윗부분의 해석, 즉 이 사건 기소가 26일 19시 52분에 이루어졌는데 날을 기준으로 하면 바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가 돼서 적법한 기소였죠. 아, 문제가 될 게 없는 구속 기소였다. 그 위에 있는 기준으로 날로 하면. 그러나 지기현 그 부장판사가 독창적으로 해석했던 시간으로 예. 해석을 해버리면 그의 기준에 따르면 26일 09시 07분이 돼버리니까 그게 만료가 돼버리니까 네네. 이 사건 기소 그 다음 19시 52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18시 판단했다. 52분. 예.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체포적 부심, 그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 시간, 체포적 부심의 10시간 32분,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사흘, 이게 산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시간은 불산입입니다. 구속기간에서 불산입. 그 부분을 네.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빼고 늘어나는 났을 때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산을 시간으로 할 거냐 예. 아니면 날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이제까지 71년 동안 날로 했고 예. 규정도 날이라고 했고 또 실무정도 시간으로 이 윤석열에 대해서만 적용했다가 다시 날로 해라. 네. 이렇게 지침을 주고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것도 며칠 상간에 당장 그 현직 부장판사 또 현직 부장검사 이런 그 내부에서 법원과 검찰의 내부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거 실무적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득불 어제 급하게 임시 내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다시 통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법원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에 적용됐던 걸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마비가 옵니다. 이제까지 위법하게 기소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위법 국가 배상 문제도 생깁니다. 네? 어떤 거요? 배상. 배상 문제도 생깁니다. 배상 문제. 예. 예,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일종의 국가배상 소송을 집단 소송 같은 거를 지금 수감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이전에 수감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예. 절차적 하자에는 예.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있는데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중대하면 무효입니다. 무효는 예.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없습니다. 시효가 없어요. 무효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전에 구속된 사람도 예. 계산해가지고 예. 윤석열에게 적용됐던 날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기소가 됐다. 네. 그러면 지금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네. 과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심처럼 이 나의 구속기간 산입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이거를 다시 판단해달라. 이거 무효다. 취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어마어마 막대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재심이라는 단어는 곡선 빼고 예. 무효라는 건 뭐냐면 무효. 네.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라고 확인하는 소송이 그렇습니다. 그런 줄 소송이 있을 다툼들이 수 있다. 줄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예. 대검찰청에서 날이라고 다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예.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심우정이가. 국민 우롱이다.